진리에 이르는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이어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재인 정부의 공급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재인 정부는 공공주택을 공급하려고 하죠. 그리고 신도시를 개발하려고 해요. 이번 시간에는 서울 내 공급하는 공공주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주택은 예전에도 많이 공급이 됐죠. 송파구에도 보면 공공주택이 있어요. 그래요. 송파구 송파 파인타운 7단지가 공공주택이죠. 그래요. SH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한 아파트예요. 2007년도에 완공이 됐죠. 송파구 파크리오는 2008년도에 완공이 됐죠. 그래요. 둘 다 2020년 9월에 거래됐는데 송파구 파크리오는 20억 4천만 원에 거래됐고 송파 파인타운 7단지는 10층이 12억 4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둘 다 한 30평대죠. 가격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죠. 그래요. 몇 프로 차이가 나요. 거의 같은 해에 만들어진 거나 마찬가지인데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진 거죠. 같은 시기에 만들어진 거죠. 송파구 파크리오 아파트의 60% 정도의 가격밖에 안 해요. 계산을 해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요. 가격이 많이 싸요. 이 가격을 보면 다른 가격과 비교해 볼 수도 있겠죠. 동작구가 송파구보다는 많이 싸죠. 가격이. 동작구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럴파크를 보면 이제 2012년도에 완공이 된 건데 이것 역시 2020년 9월에 거래가 됐죠. 16층에 거래됐는데 13억 5억 7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그래요. 동작구 힐스테이트 상도 센트럴파크보다 송파구 송파 파인타운 7단지가 더 싸죠. 더 싸요. 그래요. 송파구에 오래된 아파트도 있겠죠. 송파구에 대림 아파트가 있어요. 1988년도에 지어진 거죠. 이것은 거의 한 32년 됐죠. 오래된 아파트죠. 저층이긴 한데 한 13억 8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오래된 아파트보다도 더 싸요. 이것도 한 10층 되면 이것도 한 15억 원 하겠죠.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몇 등급이 떨어졌나요? 한 2등급 가까이 떨어진 것 같죠? 그래요. 한 2등급 떨어진다고 보면 돼요. 그런데 가격을 좀 보세요. 가격이 낮지가 않죠. 공공주택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가격이 낮지가 않아요. 거의 동작구 새 아파트보다 조금 가격이 싸죠. 그래요. 10억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가격이 싸지가 않아요. 하고자 하는 말은 송파구 송파 파인타운 7단지를 산이도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구매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요. 송파 파인타운이 2008년도에 완공이 됐죠. 그래서 2008년도에 아파트 가격을 봤어요. 동작구에 경남 아너스빌 1차가 있어요.
비교를 해볼게요. 2020년 9월에 송파구 송파파인타운 7단지는 30평대가 12억 4천만원에 거래됐죠. 동작구 경남 아너스빌 1차는 30평대가 8억 8,800만원에 거래됐어요. 13층이 훨씬 싸죠. 동작구 경남 아너스빌 1차 25평형 59제곱미터는 8억 4천만원에 거래됐어요. 12층. 그래요. 그래서 2008년도 가격을 봤어요. 송파구 송파파인타운 7단지는 4억 7,670만원에 거래됐어요. 동작구 경남 아너스빌 1차는 4억 3,500만원에 거래됐어요. 동작구 경남 아너스빌 1차는 25평형은 2억 9,900만원에 거래됐어요. 그러면 물론 송파구 송파파인타운 7단지를 분양받은 이가 있겠죠. 저렴하게 분양받았겠죠.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이 동작구 경남 아너스빌 1차 30평대와 20평대를 살 수 없었을까요? 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런 사람한테 좀 싸게 분양했겠죠. 특혜를 줄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사람한테 싸게 줄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전혀 없죠.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요. 만약에 그러한 특혜가 없다면 대한민국엔 특혜가 있죠. 청약 제도가 있으면서. 그래요. 특혜가 있어요. 국소수 사람만이 청약에 당첨될 수가 있는 거죠. 좀 저렴하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송파구 송파파인타운 7단지를 산 이는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울의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구매력을 지닌 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한 3억에 샀다면 분양가가 공개 안 돼 있더라고요. 못 찾은 건지도 모르겠죠. 3억이 분양받았으면 한 4배가 오른 거죠. 그래요. 2008년도에 완공이 됐으니까 2004, 5년도에 분양을 받았겠죠. 그 사람은 동작구 경남 아너스빌 1차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한 3억이면 샀겠죠. 이것도 조금 대출을 받을 수도 있었겠죠. 살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걸 샀어도 이익이 났겠죠. 비교해보세요. 4억 3,500만원에 샀어도 8월달에 8억 8,800만원 거래됐죠. 4억 5,300만원을 벌었죠. 근데 송파구 송파파인타운 7단지를 예를 들어서 들고 있었다면 얼마를 벌었나요? 그냥 4억 7,678만원에 그냥 분양받았다 가정하고 복잡하게 분양가까지는 알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7억 6,332만원을 번 거죠. 그래요. 분양받을 때도 특혜를 입었지만 또 세월이 흐르면서 훨씬 많은 이익이 생겼죠. 그래요. 거의 한 3억 가까이 이익이 생긴 거예요. 분양받을 때 이익 생기고 또 세월이 흐르면서 또 굉장히 큰 이익을 얻은 거죠. 다른 아파트를 샀으면 4억 5천만원 벌 것을 3억을 더 추가적으로 번 거죠. 그리고 그 산 사람은 서울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이였죠. 그래요. 전혀 필요 없는 일을 한 거죠. 어때요? 사회 전체 이익에 반하죠. 2004, 5년도에 분양했으면 어떤 시기인가요? 노무현 정부 시기인 거죠. 94%가 올랐어요. 노무현 정부 때. 제일 많이 올랐죠. 이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집값을 안정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아파트를
공급해야 되나요? 저번 시간에 했죠. 등급이 높은 주택이 공급될수록 가격 안정에 기여함을 확인했죠. 저번 시간에. 별도로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송파구에서 그 당시에 정상적인 아파트를 제공했으면 가격 안정에 기여를 했겠죠. 사회 전체 이익에 합당한 거죠. 근데 공공주택을 공급을 했죠. 등급이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러면 가격 안정에 그다지 큰 기여를 하지 않겠죠. 그래요. 송파구에 그 당시에 파크리오 같은 아파트를 공급했으면 최고 등급의 아파트를 공급한 거죠. 그러면 가격 안정에 크게 기여를 했겠죠. 그래요. 사회 전체 이익에 반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에 반하나요? 사회적 정의에 반하죠. 왜 그래요? 아까 얘기했죠. 보호할 이유 없는 극소수의 사회 구성원들에게 특혜를 줬잖아요. 그 사회적 정의에 반하는 거예요. 정부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과거부터 쭉 다 그래왔죠. 누가 권력을 잡든 간에 어떤 정파에서 권력을 잡든 간에 이런 짓을 해왔던 거예요. 이런 짓을 왜 하냐는 거예요. 이상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거예요. 마치 시장 가격보다 싸게 아파트를 공급하면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이상한 생각인 거죠. 그래요. 사회적 약자를 보살핀 것도 아니고 전혀 보호할 이유 없는 극소수에게 사회 구성원들에게 특혜를 주면 좋은 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나쁜 짓인 거죠. 나쁜 짓인 거예요. 정부가 공급할 수 있겠죠. 이제 공급하려면 예전에 얘기했죠. 정상적인 아파트를 공급하고 그리고 돈을 벌면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가격에 팔면 그래요. 훨씬 많은 돈을 벌겠죠. 그걸로 공공주택을 하면 된다 했죠. 공공임대주택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요. 그래요. 서울에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경우를 살펴볼게요. 문재인 정부는 이제 공공개발을 한다고 하죠. 태릉 CC에도 공공주택을 공급한다고, 용산 캠프킴에도 공공주택을 공급한다고 하죠. 상암 DMC 미메가 부지 이런 데를 개발해서 공공주택을 개발한다고 해요. 그래요. 다 살펴보지는 않을 거고 몇 군데만 살펴볼게요. 태릉 CC는 어디 있나요? 노원구에 있죠. 그럼 노원구 아파트 가격을 살펴보면 되겠죠. 노원구 아파트에는 보면 좀 새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2006년도에 지어진 롯데캐슬루나가 있는데 거래 시점이 2020년 9월이에요. 8억 3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10층이. 그래요. 근데 오래된 아파트도 있죠. 노원구에 1988년도에 만들어진 아파트인데 오히려 더 비싸게 거래됐어요. 9월달에 같은 시기에 8억 3,700만 원에 거래됐어요. 노원구도 그 위치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요. 극동이 지어진 위치는 롯데캐슬루나가 지어진 위치보다 더 좋은 위치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가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보다 더 비싼 거죠. 이런 데서 새 아파트가 지어지면 한 10억 정도는 하겠죠. 그래요. 전체적으로 노원구 아파트 그래요. 노원구 새 아파트를 평균적으로 한 10억으로 가정할게요. 그럼 공공아파트를 공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공공아파트를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앞에서 확인했죠. 송파구에서는 40% 할인됐죠. 40% 할인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6억 원 아파트가 공급되는 거죠. 똑같은 84제곱미터라 하더라도. 조금 약간 할인을 덜 한다 치고 30% 할인해도 어떻게 되나요? 7억 원이죠. 7억 원.
서울에서 7억 원짜리 아파트는 어떤가요? 30평대가 7억 원이면 최고로 낮은 등급이죠. 그래요. 최저 등급 아파트 가격을 공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최저 등급 아파트를 공급하면 어떻게 되나요? 효과가 별로 없죠. 저번 시간에 설명했죠. 효과가 전혀 없진 않겠죠. D 등급 아파트를 공급하는 걸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D 등급 아파트를 많이 공급을 하면 D 등급 아파트와 또 아파트가 아닌 이제 E 등급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될 수 있겠죠. 근데 A 등급 아파트, B 등급 아파트, C 등급 아파트를 사려는 이는 관심을 안 가지겠죠. 그래요. 구매를 갖추고 C 등급 아파트를 사려는 이가 D 등급 아파트를 사겠어요? 안 산다는 거예요. 따라서 최저 등급 위 등급의 아파트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원구에 어떤 아파트를 지어야 되겠어요? 공공 아파트를 지으면 안 되겠죠. 최고로 좋게 지어야 되는 거예요. 서울 시민들,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봤자 노원구 새 아파트는 10억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몇 등급쯤 될까요? 한 평균이 10억 원 되죠. 그리고 한 C등급은 되는 거예요. 한 중간 등급은 된다는 거예요. 등급이 훨씬 많겠죠. 그냥 한 5등급으로만 나누었지만 등급이 훨씬 많겠죠. 한 10개는 되겠죠. 거기서 한 중간 정도 되는 아파트를 공급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공아파트를 공급해버리면 최저 등급의 아파트를 공급하게 된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한 7억 원, 30평대가 7억 원이면 최저 등급이죠. 최저 등급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은 어떻게 되나요? 지역 등급 자체도 떨어지는 거죠. 지역 간 차이가 심화되겠죠. 그래요. 노원구는 서울 내에서는 그렇게 높은 등급의 지역이 아니죠. 강남은 좋은 지역이죠. 그런 지역과 차이가 더 크게 벌어지겠죠. 지역 간 차이가 더 심화된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죄를 짓는 거예요. 지역과 지역 주민들한테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또 이제 어디로 개발한댔나요? 용산 캠프킴을 또 이렇게 개발한다 했죠. 용산 쪽은 서울에서 꽤나 인기가 있는 지역이죠. 한번 볼까요? 용산 아파트 가격? 2005년도에 지어진 벽산 메카트리움은 이제 2020년 8월에 거래했는데 14만 5천만 원에 거래됐어요. 그리고 용산 KCC 웰츠타워는 2015년도에 완공됐는데 8월 달에 12억 1,500만 원에 거래됐어요. 17층이 그렇게 거래됐어요. 그래요. 그럼 새 아파트가 얼마 정도 할까요? 그냥 넉넉하게 잡아서 한 15억 원이라 가정할게요. 그럼 40% 할인하면 어떤가요? 한 9억 원 되는 거예요. 30% 할인하면 어떻게 되나요? 한 15억 5천만 원 되는 거예요. 몇 등급 정도 될까요? 아주 좋은 등급은 아니죠. 아주 좋은 등급은 아니에요. 동작구에서 새 아파트가 한 14억 하죠. 30평대가 14억 하죠. 14억 하죠. 그러니까 동작구에서 조금 낮은 오래된 아파트가 한 10억 하죠. 11억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한 중간 등급 아니면 중간 등급보다 조금 못한 등급의 아파트가 제공되게 되겠죠. 그래요. 한 9억 원 정도, 한 15억 원 정도면 어느 정도인가요? 노원구
노원구 아파트보다는 조금 등급이 높을 수 있죠.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등급이 높을 수 있어요. 등급이 높겠죠. 그런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D등급은 아니고 한 10등급까지 있다 치면 한 8등급 정도 되겠죠. 8등급, 7등급, 7등급, 8등급 그 정도 한 중간 근처에 있겠죠. 중간이거나 중간보다 조금 낮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가 있나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가격을 안정시킬 때는 15억 원 아파트 그냥 공급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국유지죠. 국유지를 개발한다는 거죠. 좋은 아파트를 공급해주고 정상가에 팔고 얻은 자금으로 그래요. 공공주택 사업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굳이 가격을 안정시킬 때는 높은 등급 아파트를 공급하는 게 유리한데 낮은 등급 아파트를 공급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 거죠.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높은 등급의 아파트를 공급하고 거기서 얻은 이익으로 얻은 수익으로 공공사업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용산구가 아주 인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공공주택을 보급하게 되면 최저 등급은 아니더라도 중하 등급에 속한 아파트를 공급하게 된다는 거예요. 가격 안정 효과가 많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가장 좋은 지역인 강남 상구 지역을 제외하고는 공공주택을 공급하면 낮은 등급의 아파트가 공급된다고 보면 돼요. 용산구라 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요. 9억 원, 10억 원 해봤자 예를 들어서 어때요? 동작구에 비교하면 오래된 아파트 가격 정도밖에 안 되죠. 그래요. 중간보다 조금 낮은 등급 혹은 중간이거나 그 정도 등급밖에 안 돼요.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공공재개발을 한다고 하죠. 낙후된 지역을 개발을 한다는 거죠. 서울에는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죠. 아주 낙후된 지역이 많죠. 단독주택이 있고 또 오래된 연립주택이 있고 그런 데 많죠. 그런 데를 재개발하겠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서울시가 공공재개발 고시공시를 낸 지 하루 만에 서울 성북구 장이 9구역이 주민 동의 요건을 채워 사전 의향서를 제출했다. 그러니까 아주 낙후된 지역에서 공공재개발이라도 하겠다고 그러는 거죠. 성북구 장이 9구역이 대표적이죠. 성북구 아파트 가격을 볼게요. 기름 뉴타운 9단지 레미안이 2007년도에 그래요. 30평대가 15억 5천만원 그래 됐어요. 8층이죠. 또 레미안 세레니트가 2020년 8월에 10억 원에 거래됐어요. 6층이죠. 30평대죠. 성북구 새 아파트는 어느 정도 할까요? 한 12억 원 정도 하죠. 그래요. 한 중간 등급은 되겠죠. 새 아파트를 공급하면. 근데 공공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40% 할인하면 7억 2천만원 하고 30% 할인하면 8억 4천만원이죠. 또 뭔가요? 최저 등급의 아파트를 공급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지역 간 차이가 심화되겠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지역에서는 서울 시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를 공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역 간 차이가 감소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주민들이 원하긴 하지만 뭐 재개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공공재개발은 사실은 좀 좋은 건 아니에요. 지역 간 차이를 더 크게 벌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상적인 개발을 하는 게 맞겠죠. 그래야 지역 간
차이가 감소를 하는 거예요. 공공주택을 보급하더라도 그래요. 공공주택 위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최고로 선호하는 아파트를 공급하고 뭐 그 중에 일부를 이제 뭐 구매할 수 있겠죠. 그래요. 정부가. 그래서 공공주택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래요. 그 공공재개발 하면 당장 거기 주민들은 좀 형편이 나아지겠죠. 뭐 부도 얻을 수 있고 뭐 환경이 개선되는 효과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영원히까지는 아니겠지만 상당 기간 낙후된 지역으로 남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좋은 정부를 만났으면,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쓰는 정부를 만났으면 그래요. 좋은 아파트를 공급했을 건데 그래요.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또 주민들이 또 원하니까 이거 공공주택이라도 공급하고자 하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해요. 그 복인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요. 어떤가요? 문재인 정부 정책은 어때요? 낮은 등급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거죠. 결국은 어떤가요? 가격 안정에 효과가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큰 제한을 받게 되죠. 또 어떤 효과가 있나요? 지역 간 차이를 심화시킨다는 거예요. 양극화를 심화시키겠죠. 아파트 단지 간에 양극화를 일으키겠죠. 또한 지역 간 차이를 발생시키는 거죠. 그리고 아파트 가격 안정 효과는 상당히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왜? 낮은 등급의 아파트를 대량으로 보급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봤자 그거는 높은 등급의 아파트들, 예를 들어서 A등급 아파트, B등급 아파트 그런 아파트들에는 전혀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예요. 전혀 안 미치지 않겠지만 거의 미치지 않겠죠. 왜? D등급 아파트 공급해봤자 A등급 아파트, B등급 아파트, C등급 아파트를 사려는 이들은 관심이 없겠죠.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기껏해야 D등급 아파트를 살려는 이들, 뭐 D등급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들, 혹은 2등급 주택에 거주하는 이들이나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